특별할 거 없는 여름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는 뜻밖의 발표가 흘러나왔죠. 世界の体制と米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威力を優秀戦と保ち、ここに終了なる断じ真にする 해방, 해방, 독립, 독립. 얼마나 염원했던 일입니까? 뒤늦게 해방 소식을 들은 민초들은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꺼내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74년이 지난 오늘 그 감격을 다시 떠올립니다. 자, 이렇게 급히 태극기를 만들어서 모두 들고 나가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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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기쁨의 그날을 잊게 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압제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들, 목숨도 기꺼이 내놓은 그들. 일본 일으키실 때 싸가지고 다니면서 잡수셨대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옛날 음식. 오늘은 영원한 숨결로 여전히 살아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만납니다.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춘천시 남면. 여기에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의병마을이 있습니다. 여긴 사방 넓게 모두 옥수수밭입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이 노고라됐던 19세기 말, 춘천 의병을 크게 일으켰던 마을엔 그 후손들이 여전히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름볕에 잘 여문 옥수수를 따느라 바쁜 나날입니다. 맛이 달달하고 맛있죠 뭐.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우리 밭인데. 내가 한 거니까 맛있지. 속이 꽉 찼나요? 잘 붙었죠. 쫌쫌하고 이게 잘 여물었잖아요. 벌써 단단해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옥수수. 예. 옛날 의병들도 이것으로 식량을 이것으로 보충했겠죠. 옛날에는 의병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셨대요. 네, 그래서 의병마을이라고 그러죠. 마을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옥수수가 많아요. 고흥 유씨 집성촌인 이곳엔 대대로 전해온 내림 음식이 많다는데요. 그 시절에 뭐 곡식이 있나 쌀도 별로 없고. 그중엔 의병들이 싸우면서 먹었던 전투 식량들이 여럿 있답니다. 그 할아버지도 이제 운동하시느라고 다니실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보자기 싸서 드리면 가시다가 잡숫고 그랬대요. 서방님! 아유 빨리 나와 이거 빠요. 거기서 빠는 거야? 거기서 빠요. 쌀이 귀한 시절 옥수수는 요긴한 때거리. 알알이 떼낸 옥수수를 절구에 빻는 일이 요리의 시작입니다. 옛날엔 이걸로 뿌려 따는 게 드실방에다 냈다 했을 텐데.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일이 서투니
버리는 게 절반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찧어서 해 먹어야 맛이 좋아요. 기계에다 찢는 것보다. 신기하게도 뭐든 애를 써야 맛이 더 좋아지죠. 이거 칡이요. 아, 칡잎? 네, 칡이에요. 아, 네, 다 되셨어요? 예. 여름산에 지천인 칡잎 위에 소금 간을 한 옥수수 반죽을 한 주먹 크기로 올리고 만두처럼 반을 접습니다. 그 칡잎에 싸는 이유가 뭘까요? 흩어지지 말라고 그럴까? 예, 흩어지는 것도 맞고요.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상하지를 않아요. 아, 예, 네. 칡잎에다 하면. 예. 그래서 요즘 일으키실 때 싸가지고 다니면서 잡수셨대요. 네. 그래서 이걸 많이 먹었어요. 저도 시어머님이 계실 때 이렇게 해서. 그 이걸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옥수수 칡잎 반대기. 칡잎 반대기. 예. 옥수수 반대기를 15분 정도 찌면 직향이 은은하게 퍼지는데요. 이걸 한 소끔 식혀서 먹으면 됩니다. 잎사귀는 젖혀 놓으시고요. 아, 속에 것만 먹어요? 예. 속에 떡만. 그게 김밥식이 아니라 이제 지가 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옥수수 본래의 맛이 잘 살아있네요. 옥수수 죽 냄새가. 옥수수죽. 야,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옥수수죽 점심 때 쏘주던 냄새가 나. 기운 차리라고 먹는 거지 이게 뭐 옛날에는 이게 맛있다고 입맛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이나 입맛이지 옛날에 입맛이. 옛날에 보리개떡도 해 먹었는데 뭐 이 정도. 그렇죠. 이거는 좋은 거죠. 이건 아주 배고파이지 배고파이지 먹는 음식이네요. 쌀이 귀한 강원도에선 메밀 또한 기묘한 양식. 집집마다 메밀가루 떨어지는 일이 없답니다. 이걸로 만두를 해도 구수해요. 칼로다가 이렇게 삭둑삭둑 잘라 먹어서 칼삭둑이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 이게 아주 원조 아주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메밀은 대개 반죽을 눌러서 면을 뽑지만 압출기도 없던 그 옛날엔 이렇게 칼로 썰어 면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칼삭둑입니까? 이게 칼삭둑이에요. 이게 이제 막국수의 원조라고 보아야죠. 메밀은 화전민들의 중요 경작물이었다죠. 그 메밀을 의병들이 화전밭이나 무슨 뭐 가물어 가지고 농사가 망했다든가 그럼 늦게 심을 수 있는 게 메밀이. 그러면 설이 올 때까지 그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떨어서 바로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쳐서 그게 이제 그 메밀 국수야. 그게 메밀 삭두기.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의병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었다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간편식입니다. 지금은 그냥 좋으니까는 메리치 장국도 해서 거기다 해 먹고 감자 썰어 해 먹고 그러지. 옛날엔 뭐가 있어 저 무 해가지고선 동치미해서 거기다 부어 먹었지. 동치미 국물로 맛을 낸 메밀 칼삭두기엔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춘천 백년사를 보면 산에 숨어 살던 의병들이 메밀국수를 내다 팔던 게 춘천 막국수의 시초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자가 토박이 노인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라는데요. 그렇다면 춘천 막국수가 의병 막국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막국수는 메밀처럼 척박한 땅에서도 질기게 살아남은 의병들의 삶이 깃든 국수 한 그릇이었군요. 이런 칼국수는 처음 잡숴보시죠? 네, 처음 먹습니다. 사연을 듣고 나니
심심하고 투박한 동치미 국수 맛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맛있어요? 아주 별미입니다. 메밀과 동치미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이게 유래를 보면 막국수 유래. 예. 우리 의병들이 먹고 나라를 지키고 또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음식, 이런 원동력이 바로 이 막국수에 있었다는 것. 맞습니다. 잘 보존해줘서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 마을엔 당시 이런 음식을 만들었던 중요한 인물이 있다는데요. 이 우리 지역이 충효의 고장이에요. 추녀? 충효. 의병장만도 한 10대분 되시고. 네, 의병장. 제일 중요한 것이 여성 의병장 윤희순. 글쎄. 이분이, 윤희순 지사. 이곳에서 여자 의병대를 조직하고 붓과 총으로 일제에 항거하며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밝힌 지도자죠. 그는 4차례나 서슬퍼런 경고문을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일 병합 이후에는 온 가족이 만주로 건너가 죽는 날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한 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못 났을 것 같아요. 용감하셨죠? 같은 여자라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윤희순 지사 집안의 손주 며느리인 순재 씨네 또 다른 내림 음식은 가지 요리. 옛날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하실 때 여름이면 가지 소배기 해서 잡수셨대요. 네,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할머님이 그렇게 해드렸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시어머님이 이렇게 이어받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지는 수분이 많고 비타민이 풍부해 이걸로 소박이를 담그면 여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데 그만인데요. 거기에 무와 부추로 소를 만들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옛날에는 소박이를 담가 집더미에 묻어 삭혔다는데요. 요즘엔 그냥 살짝 익혀 먹는답니다. 난 맛있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이게 옛날 음식이에요. 이렇게 고급으로 하는 게 어딨어? 이게 의병들이 뭐가 먹을 때. 고급에 부추하고 무밖에 예. 안 넣는데. 이거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만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형수님 알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했대요. 입으로 전해지는 음식은 조리법이 조금씩 다른 법이죠. 이게 아마 김치를 넣으면 또 익을 거라고 이게. 그래서 집댐이나 풋댐이 속에 넣는 거예요. 맛도 없게 생겼네. 아유. 맛이 없는데. 여봐요, 여여. 아 내일 모레 보자고요. 내일 모레 그 맛이. 연훈 씨는 소 대신 김치를 썰어 넣는다는데요. 원래 형수님도 입이 고급이 돼서 그런 거야. 아주 옛날 신가다래 그래. 옛날에 의병 할 때 태어나질 않아서 아니 그랬나. 서방님은 의병할 때 나 태어났었나 그럼? 난 다 보고 있었죠. 네, 글쎄요. 맛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는요. 그래요. 내가 한 게 종자, 서방님이 한 게 종자 먹고. 이걸 살짝 데쳐가지고 가지를 달그락거리고 이 가지 씹히는 맛이 참 좋네요. 옛날이니까 맛있지 지금이 뭐 맛있겠어요? 맵지거니 좋습니다. 네. 이제 저의 판결이 필요한 시간. 어떤 게 금 회장님은 좀 싱겁네. 그죠? 보세요, 글쎄. 솔직하게 싱거워서 이건 술안주, 이건 밥안주. 다 맛있습니다. 이런 들었다고 저런 들었다 하니 의병들의 배고픔을 풀어줬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마치 식었네요. 그래도 제가 만든 게 더 맛있습니다. 네네. 다 맛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식으로 먹는 보리쌀 역시 의병들에겐 생명줄. 쌀 한 줌도 귀한 시절이었으니까요. 훈련 받을 때도 내가 듣기로는 거의 쌀밥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무슨 뭐 옥수수 가루, 옥수수,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이게 많은 거 주로 그런 걸 많이 부에다 그러고 이제 쌀은 이제 잘 사는 집도서 이제 그 갔다가 그 아까 윤희순 그분이 이제 밥도 좀 어쩌다 해서 주고. 밥을 하면 보리쌀알이 최대 6배까지 늘어난다니 여럿이 나눠 먹기 이만한 식량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면역력도 높여주는 영양식. 거칠다 타박할 형편이 아니었죠. 주먹밥을 해 호박잎에 싸면 먼 길 떠날 때 없어서는 안 될 도시락이 됐습니다. 호박에다 싸면은 이게 방부제 역할도 하고 잡균이 못 들어가요. 파리 같은 거랑 그런 게 못 들어가니까는 옛날에는 이렇게 싸가지고 그 보자기에다 싸서 이제 지고 다니면서 독립운동 하시면서 잡수셨대요. 길 떠나는 동지에게 전하는 도시락같이 독립운동가에게 큰 응원과 위로가 된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윤희선 지사가 만든 노래였습니다. 의병들을 도와서 그 사기 증작을 해서 이제 그 의병가를 지어서 의병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그다음에 안사람 의병가 이게 또 지금 부르시려니까 못하셔요. 윤희선 지사는 12편의 의병가를 지어 항일운동을 독려했는데요. 대표작 안사람 의병가엔 구절구절 선열의 뜻이 비장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어 의병하러 가세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우리 안사람 만세로다 최근 이사를 해 집단장에 하루하루가 바쁜 백재성 씨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맡겼던 액자 찾으러 왔는데. 잘된 것 같아요. 사진이야 뭐 워낙 오래돼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 대한민국 3위사 중에 한 분이 백정기 의사신데 여기 지금 백범 김구 선생 계시고 네. 여기가 이봉창 의사 유해고 윤봉길 의사 유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유해인데 한국으로 이제 송환을 하면서 국민장을 치르는 그 사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나키스트셨고 광복 이후에 어떤 그 정치적인 뭐 배경 같은 게 없으니까 한국의 그 해방 이후에 전국에서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그 기억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네. 백 의사는 39에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맞춰보자. 아니 딱 이렇게
그런 시아버지의 흔적을 평생 떠받들고 산 며느리 양순애 씨. 그의 눈엔 청년인 시아버지가 늘 애처롭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신데 좀 잘생기셨죠? 시아버님 되세요? 예. 잘생기셨죠. 백정기 의사. 이루지 못한 그런 한이 있으신 분이라 그 한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 안에 있어요. 정읍에서 3.1운동을 주도한 후 중국으로 건너간 백 의사는 1933년 중국 주재 일본 공사의 암살을 모의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옆을 지키는 또 한 명의 애국지사, 동생 백용기입니다. 형님이 결혼을 하셨지만 잘 만나지 못하고 외국으로 떠나셨잖아요. 그렇게 독립운동한다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앞에 손을 받쳐드리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 아우님이 나가사키 형무소로 면회 갔을 때 그러셨대요. 너는 또 날 테니까 내 앞으로 양자해서 어머니 앞에 바쳐다오 그랬대요. 그러셨대요. 그러나 두 집안의 유일한 후손이 된 남편. 순애 씨는 두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까지 도합 세 시어른을 모셔야 했다네요. 콩나물 잡채. 예, 콩나물 잡채. 그 제가 그 시어머님 그분들로부터 다 들었어요. 음식을 어떤 것을 좋아했는가. 그거 다 들었죠. 잡채도 좋아하시고 그 고흥국 같은 거, 우족탕 같은 거 좋아하시고. 시아버지를 보러 가는 날엔 그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게 콩나물 잡채. 위아래 다 떼내고 몸통만 삶습니다. 가루 다 부어. 전북지방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이 잡채는 겨자로 맛을 낸다네요. 요즘은 연계자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읽어서 해야 맛있어. 겨자를 40도 물에 개어서 얇게 펴 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김에다가 쏘야 돼요. 엎어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일궈지는 거예요. 겨자가. 5분 넘게 더운 김을 쐬어주면 매운맛을 내는 진이 그린 성분이 생긴다네요. 처음에는 그 겨자에 그 톡 쏘는 맛이 없었죠. 근데 온도가 작용을 해가지고 겨자 맛을 나게 하는 거죠. 일궈졌어요. 가진 채소를 콩나물 두께로 가늘게 채를 썰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취향껏 겨자와 식초를 넣어 맛을 내는데요. 설탕도 좀 더 넣고. 그런데 이때 잘못하다간 겨자에 맹공격을 받게 됩니다. 매우세요? 아유 눈 매워서 매워. 눈이 나빠갖고. 아유 백정기 할아버지 때문에. 손맛이 좋아 언니를 도와주다 순옥 씨 눈물까지 쏙 뺐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옛날 음식. 입가에 미소가 번진 걸 보니 누군가를 생각하며 음식을 한다는 건 행복한 일인가 봅니다. 우족만 보면 짠한 마음이 들어 팍팍했던 살림살이에도 쌈짓돈을 털어서 우족탕을 끓였다는 며느리입니다.
그분 자신도 고기를 좋아하셨지만 그 노모님을 위해서 고기 종류를 많이 해드렸대요. 고향에 계실 때 뭘 좀 잘 못해드린 것 때문에 그 동생분이 면회를 가면은 그렇게 너라도 잘해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 마음을 항상 그렇게 아프게 한 것이 자기는 큰 불효를 했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 어미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낸 슬픈 시대의 젊은 청년. 이 뜨끈한 한 그릇으로 조금이나마 불효를 씻고 싶었나 봅니다. 여름철엔 쑥쑥 자란 머위때도 즐겨 먹는 식재료죠. 머위탕은 맵쌀과 들깨가루를 섞어 되직하게 끓여줍니다. 담벼락에 많이 났었대요. 시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부모님들이 다 드셨으니까 같이 그분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 버섯까지 넣어주면 여름철 단백질 보충으로는 그만입니다. 이걸로 소금 좀 넣고. 음식 하나하나에 사연도 많은데요. 공동체 생활을 한 시아버지가 동지들을 위해 고기를 동령해오던 그 뜨거운 동지애를 기리고 싶어서랍니다. 평상시도 그 고기를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돈도 없이 항상 그렇게 그 독립운동 그 세계에서 얼마나 잡수고 싶었겠어요. 네. 제가 만일 이분을 지금 만났다면 고기 음식을 많이 좀 몸으로 보드는 것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육죽도 하고 싶었어요. 음식은 마음입니다. 안쓰럽고 고맙고 그리운 마음을 담아 그의 영혼 앞에 음식을 올립니다. 밥은 공기에 담지 않고 솥째 올리는 게 이 집안의 전통. 동지들과 함께 했던 삶, 함께 나누시라고 숟가락도 여러 개 꽂습니다. 동지분들 그렇게 음식을 챙겼대요. 그러셨다고 그래서 이분 제사 지낼 때는 항상 그렇게 수저를 많이 꽂습니다. 아이고, 동지들 많이 같이 드시. 이 동지애를 네, 동지애가 갖고 계셔서 예, 남달르셨대요. 아이고,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세 분은 뭐 익히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데 예. 이 백정기 의사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그분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계획은 했지만 네. 밀고를 했기 때문에 하하. 사전에 발각이 돼서 그래서 성공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안 아, 성공을 못하신 분이라. 못하신 분이다. 그래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걸 모든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지금껏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빛에 가려 이름 없이 잊힌 독립운동가는 또 얼마나 될까. 그들을 위해 숟가락 추도식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광복은 일본의 항복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마저 아깝지 않았던 항일 투사들이 피로 쓴 역사죠. 한일의병 무기제조 훈련장 유적기념비. 전국 방방곡곡이 그들의 전투장. 먼 나라 남의 땅도 조국 광복의 요새로 만든 우리의 영웅들. 그들은 나라 잃은 냉가슴에 횃불로 불을 밝힌 반딧불이들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피아노를 뚱땅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진 전직 음악 선생님 김일진 씨. 이거는 그 조선인민군이 싸울 때 안 돌아오는 그 병사들 그 추모하는 뜻으로 언제나 올려나 항상 마음을 졸이는데 그 추모하는 걸 갖다가 아버님이 그 작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일진 씨의 아버지는 한국 광복군 제3지대장으로 항일 항쟁의 선봉에 섰던 투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진 씨는 남편과 함께 광복군으로 중국 전역을 누비던 투사 오광심 지사를 어머니로 두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만 생각하면 목이 맨다는 일진 씨.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효도 한 번 못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효도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지만 이후 삶도 순탄치 않았다는데요. 일진 씨에겐 어머니를 기리는 의식이 바로 요리. 대부분 중국 땅을 누비던 광복군들이 해먹던 음식이랍니다. 이건 오리알입니다. 오리알이고 전투식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몇 개 들고 다니면서 뭐 미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밥이라든지 했을 때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리알을 갖고 다닌 것 같아요. 오리알 요리의 시작은 소금 200g을 뜨거운 불에 달달 볶는 겁니다. 거기에 2리터 물을 부어 소금물을 만듭니다. 그냥 저기 어깨 넘어서 배웠죠. 직접 가르쳐주진 않으시고 볶더라고요. 볶고서는 그 다음에 물 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빨리 녹으니까 빨리 녹고 또 불순물도 없고. 물을 식혀 큰 유리병에 쏟는 걸 보니 염장을 하려나 봅니다. 네, 예상이 맞았습니다. 소금물에 오리알을 넣는데요. 오리알이 물 위에 둥둥 떠야 염도가 맞는 거랍니다. 이번엔 짚이 등장하는데요. 짚을 또아리를 틀어 오리알 위에 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리알이 소금물에 푹 잠기고
미생물 발효에 도움이 된답니다. 숙성을 시키는데 10일 넘어가면은 더 맛있어요, 사실은. 한 15일까지 그렇게 가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빼먹어요. 이걸 다 이제 삶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개씩만 이렇게 먹을 만큼만 뽑아서 넣어두면 이제 15일도 지나고 20일도 지나고 그러면서 상하질 않죠. 송화단이란 검은 빛깔의 오리알은 재를 덮어 삭히는 것이고 이건 소금과 시간이 맛을 내는 요리입니다. 부모님의 삶의 이력 때문에 일진 씨의 어릴 적 추억의 소울푸드도 죄다 중국식 음식입니다. 이게 소빵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서 이렇게 둘둘 마르면 꽃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찌면은 그 호빵이라 소빵이라 그러는 거예요. 호빵이 아니고 소빵. 3분의 2 정도. 밀가루에 설탕과 소금 그리고 빵의 발효를 돕는 이스트를 넣어 반죽을 하는데요. 기름진 중국 음식과 잘 어울리는 맨빵입니다. 근데 밥 대신 먹던 빵이라고 하면서 이제 밀가루 배급을 받으셨대요, 어머니께서. 근데 그 밀가루로 이제 해주실 게 이제 칼국수나 수제비가 떨어지시면 이제 이렇게 빵도 해서 밥 대신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아주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영수 지사님 같은 분은 저희 그 오광심 여사를 나의 어머니 같았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역시 숙성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숙성이 잘 되면 밀가루 반죽은 풍성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4시간 지나서 굉장히 잘 됐네. 며느리는 그의 음식을 따라하며 만나본 적 없는 시어머니와 상봉을 합니다. 빵 위에 대추 반쪽은 그 시절 최고의 사치. 제가 이거 먹기 싫으니까 요거만 뽑아가지고 대추만 뽑아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게 밀가루가 그 겉껍데기를 살짝 벗긴 거로 했기 때문에 빵이 누랬어요. 누랬고 거칠었어요, 이 밀가루가. 그렇기 때문에 먹기가 싫었죠. 그렇게 만든 빵을 10분 정도 찌면 소빵이 완성되는데요. 소단에선 그때는 몰랐던 그리움이란 맛이 익어갑니다. 그런데 오광심 지사의 소빵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훨씬 컸다네요.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한 사람당 하나씩은 줘야겠고 이제 드실 때 배부르게 이렇게 드시라고 해주고 싶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크게 만드셨대요. 어미의 마음으로 부풀린 독립운동가의 소빵. 네. 이게 이제 일주일간 숙성을 된 오리알입니다. 오리알이에요. 일주일 이상 숙성을 시키면 오리알 껍질이 얇아져 약간 투명해지는데요. 이걸 끓는 물에 20분 정도 삶습니다. 껍질을 안 벗기고 반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 가운데 그걸 파먹는 거예요. 이 막이 형성이 돼야 맛있게 돼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고. 뭐 꼭 노른자만 먹으라는 건 아니고 흰자 먹어도 되는데 흰자가 짜니까 주로 사람들은 안 먹고 이렇게 노른자만 걷어서 먹고 그렇습니다.
반쪽이면은 흰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삶은 쉔 야단입니다. 그 시절에도 그나마 구하기 쉬운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은 닭이었다죠. 이제 좋은 일이나 승전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닭을 사다가 병사들한테 이제 닭백숙을 해서 주시고 닭 내장으로는 총을 손질했다 그래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있었을까? 백숙을 해서 고기는 간만에 호사를 만끽하며 다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남은 국물로는 또 다른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데요. 그건 감자와 토마토를 듬뿍 넣은 맑은 국. 토마토의 새콤함이 닭의 누린내를 잡아주어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이 한 그릇이 있어 저 멀리 타양에서도 몇 끼니 행복해 했을 그들을 떠올립니다. 독립운동도 시기별로 다른 길을 걸었던 터라 먹었던 음식도 변했다는데요. 이런 좋은 요리는 1932년 이후에나 먹을 수 있었답니다. 독립군 시절에는 못 먹었는데 그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로 그 홍커우 그 상해 의거 이후로 중국인이 그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개석 부대가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뜨거운 불에 돼지고기 기름을 충분히 뺀 후에 그 기름으로 갖은 채소를 볶습니다. 간은 간장으로 하는데요. 뜨거운 불에 빨리 볶아내는 게 맛의 비결이라네요. 오, 최고 맛있습니다. 네. 그때 그 맛 나세요? 네, 그 맛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조금 매워서 그렇지. 이 맛있는 고기 요리가 그나마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일진씨네 집에는 아주 특별한 짠지가 있다는데요. 그 샐러리 그 염장하는데 일주일 정도 그 삭힌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이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이 버린 억센 샐러리 겉껍질을 주워다가 짠지를 만들었답니다. 20분가량 소금기를 뺀 후 참기름을 넣고 살살 비벼 먹으면 김치가 없어도 견딜만 했다는 칭차이 무침입니다. 일진치의 기억으로 차린 이 한상은 어머니를 위해 부르는 애달픈 사모곡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호강 한번 못 해본 어머님. 삭바느질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손바느질로 이렇게 그 남의 옷을 만들어서 그 살림에 보태시고 제 옷도 만들어서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냥 돋보기 쓰고 밤새도록 그 하신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리죠. 너무 일찍 떠난 어머니를 그릴 수 있는 밥이 있고
옷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여기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원원들이 있습니다. 챙겨줄 후손도 없어 17명의 광복군이 함께 묻혔습니다.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함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꽃동산에 뼈나마 여기 묻혔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눈을 감으면서도 얼마나 조국의 광복을 보고 싶으셨을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순간도 일제의 침략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들의 기계. 그들에게 독립운동은 삶이었기에 눈물로 지은 밥상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밝힌 밝은 빛, 광복. 그 단어가 사무치게 절절한 요즘입니다.